자, 1번 문제부터 봅시다. 다음에 밑줄친 기억을 설명하기 위해 활용할 예로 적절한 것은 그랬습니다. 한국어는 특정색을 나타내는 표현의 지시 영역이 매우 넓다 그랬습니다. 뭔 말일까요, 이거는? 한국어는 특정색을 나타내는 표현에서 지시역이 매우 넓다죠. 무슨 말일까요? 무슨 말이냐면 아니 뭐라고 할까? 풀립색이 있죠. 초록색, 연두색, 약간 좀 짙은 이런 것들을 우리 모아서 무슨 색이라고도 해? 그렇죠. 녹색이라고 하죠. 지시영역이 넓다는 얘기야, 그게. 한국어는. 더 말하면 그 지시영역을 쪼갤 수도 있다는 얘기죠, 한국어는. 그래, 안 그래요? 아우, 이거 설명. 지시역이 넓다라는 거야. 그러니까 초록하면 우리가 다 알아. 근데 우리는 초록을 또 뭐 할 수도 있어. 구분을 할 수도 있어. 노란 하면은 어떤 건지 다 알아. 색깔은 분명히 다 달라, 조금씩은. 생노란 거는 뭐야? 그렇지. 설명 안 해도 생노란 거 다 알아. 노릇끼리한 거는 뭐야? 그 노릇끼리한 거 약간 검은색이 약간 때가 낀 느낌이 있고 다 알잖아. 근데 이걸 묶어서 우리 뭐라고 지시 영역으로 노란색이라고도 우리 다 할 수 있다는 얘기야. 됐어요, 안 됐어요? 됐어요. 그러면 몇 번일까요? 3번. 우리들 마음에 빛이 있다면 여름엔 파랄 거예요. 산도 들도 나무도 조금씩 색깔은 다른데 이건 다 무슨 색으로? 파란색으로만 얘기한 거죠. 산은 무슨 색일 수 있어? 연두색도 있을 수 있고 사실은 들이 약간 연두색일 가능성이 높죠. 근데 이걸 우리 뭉뚱그려서 뭐라고 해버린 거야? 파란색 이런 식으로. 근데 파란색이라고 하면서도 우리 머릿속으로 연두색을 생각을 해요, 분명히. 자, 2번. 다음 설명을 포괄할 수 있는 언어의 성격입니다. 언어의 성격 간만에 나왔죠. 언어의 성격 얘기해 봅시다. 한번. 뭐가 있어요? 언어. 기자사역 분계축 7가지가 있었다라는 거. 자, 중세 국어의 아래 모음이 점차 소실되면서 음운체계의 변화를 초래했다. 즉 아레아 소멸로 아레아가 담당했던 의미 분화의 기능이 몇 개의 모음으로 분담되었다. 그러면 분담되었다는 건 뭡니까? 하나가 다른 것들로 하면서 아 또는 오로 뭐가 돼버리는 거죠? 분화가 된 거. 언어의 긴밀성. 그래서 이제 긴밀성이 사라지면서 뭐가 된 겁니까? 모음 조화가 파괴가 돼버린 거죠. 됐죠? 분절성은 뭐죠? 분절성은 나눠서 설명할 수 있는 거. 그쵸? 창조성은 새로운 단어나 문장을 다 만들어낼 수 있는 것. 유무형의 모든 것을 만들어낼 수 있죠. 그러면 언어의 계층성은 뭡니까? 언어의 계층성. 사실은 이거는 여기 말고 사회적 영역에서 보면 계층에 따라서 뭐가 된다? 언어를 쓰는 게 다른 거죠. 같은 칼을 쓰지만 계층에 따라서 어떤 집단에서는 메스, 어떤 집단에서는 연장, 어떤 집단에서는 그냥 칼 이렇게 쓰는 거니까. 됐죠? 그래서 원래 언어의 긴밀성이라는 거는 그거죠. 원래 문법 범주에는 모든 것들이 하나같이 연결되어 있어서 하나가 달라지면 다른 것들도 뭐가 될 수밖에 없다? 변할 수밖에 없다라는 게 긴밀성이라는 겁니다. 3번. 다음에 괄호 안에 들어갈 내용으로 가장 적절한 것 그랬습니다. 언어의 중의성은 의사소통에 장애를 주기는 하지만 피할 수 없는 형식이다. 왜냐하면 언어의 형식과 내용의 1:1 대응 관계를 이루지 않기 때문이다. 즉, 뭐 때문에 중의성이 발생한다? 우리는 표현하려는 것은 많아요, 적어요? 굉장히 많습니다. 표현은 진짜 뭐는 표현을 따라갈 수가 없어요. 형식 자체는 표현을 따라갈 수가 없는 거죠. 왜? 표현은 그때그때 언제든지 만들어낼 수 있으니까. 이런 중의성이 생기는 거는 무엇 때문이다? 언어 형식이 무엇을 따라가지 못하는 겁니까? 표현이나 우리가 표현하고자 하는 내용들을 따라가지 못하기 때문에 발생하는 문제입니다. 그럼 정답은 몇 번이 되죠? 4번이 되는 겁니다. 4번. 다음에서 밑줄친 기억의 예에 해당하지 않는 겁니다. 언어와 사고가 밀접한 관련이 있다는 것은 인간의 사고가 표출되는 가장 직접적인 수단이 언어라는 사실을 통해서 확인된다.
우리는 나와 가까운 것을 먼저 표현하고 먼 것은 나중에 표현하는 말을 주로 사용하곤 한다. 이러한 말들은 먼 것을 먼저 표현하고 가까운 것을 나중에 표현하면 어색한 표현이 되기 때문이다. 해당하지 않는 겁니다. 이것저것은 뭡니까? 여러분들 이것저것이니까 뭘 먼저 표기한 거죠? 가까운 걸 먼저 표기한 거죠. 그 다음에 여기저기도 여기저기니까 가까운 걸 먼저 표기한 거죠. 원근은 뭡니까? 원은 무슨 원? 먼 거, 그는 가까운 거. 그럼 멀고 가깝다니까 얘는 반대가 된 거죠 지금. 4번은요 국내외. 국내와 국외 어느 게 가까운 겁니까? 국내가 가까운 거죠. 그래서 정답은 몇 번이 된다? 3번이 됩니다. 전라도에서는 이 멀고 가까운 거를 구분하는 말이 뭘까요? 저쪽 이런 거. 이걸 통해서 구분하죠. 같은 말인데 짜짝 하면은 가까운 데 있는 거, 짜짝 하면 먼 데 있는 거, 이거 구분합니다. 같은 단어를 가지고. 근데 전라도 사람들은 해서 대충 알아듣는데 다른 동네 사람하고 만나면 답답해. 거기 말고 저짝 하면은 어디 아따 저짝 막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아니 나이 드신 분들 그렇게 구분합니다. 근데 어머니는 그 말을 알아들어 못 알아들어. 저짝 하면 희한하게 요즘에는 TV 때문에 표준어가 많이 돼서 잘 안 쓰려고 하잖아. 그런데 어른들은 보면은 알아서 저기까지 가서 뒤지기 시작합니다. 희한할 정도로. 재밌죠? 그런 거 보면. 왜 써? 전라도만 쓰는 거죠. 저짝은 전라도만, 서울에서는 여짝은 거기 그래 옆에 이런 말을 써야 돼요. 정확한 지칭을 해줍니다. 그러면 아니면 야 저쪽 베란다 옆에 거기 말고 오른쪽 옆에 이렇게 해주는 이런 식으로 해주는 거고, 전라도는 저짝 가까이 있는 거, 저짝 멀리까지 가야 돼. 근데 할머니의 고개의 움직임을 잘 봐야 돼. 저쪽 하면 저쪽에 있다는 얘기야. 그러니까 이걸 보지 않으면 저쪽이 먼 것만 알지 잘 몰라요. 어머니가 할머니 보면서 어디 하면 저짝 하면 절로 가요. 경상도도 있고 다 있습니다. 재밌어요. 그 사투리를 하다 보면 되게 재밌는. 그러니까 옛날 사람들이 모이면 말이 안 통할 수밖에 없어. 이 좋은 나라도. 맞지 않아? 4번으로 갑니다. 다음에서 미주친 기억의 예에 해당하지 않는 겁니다. 5번. 다음의 설명에 해당하는 문장으로 보기 어려운 것. 우리말은 중요한 말을 제외하고는 생략해버리는 특징이 있다. 이러한 표현인 함축미와 은근한 맛을 드러내게 되며 둥글고 부드러운 것을 좋아하는 우리 민족의 사고를 반영한다. 그러니까 우리는 뭐 한다는 얘기입니까? 생략할 수 있다는 얘기요. 좋은 게 좋은 거다 이런 거 있죠 분명히. 또한 아름다운 정서와 시적 감흥을 지닌 민족성과도 무관하지 않다. 보기 어려운 겁니다. 1번. 부모님께 성적표를 들고 와서 엄마 여기 있어요. 뭐가 없어졌습니까 지금? 성적표 없죠? 생략한 겁니다. 축구 경기 중에서 최 선수 너무 멀었어요. 뭐를? 공을. 가게에서 물건을 고르는 아저씨 얼마예요? 이건 뭡니까? 아저씨. 4번은요. 운전 중에 어제 내가 갔던 길이 아니네. 이거는요. 다 있잖아요. 그러니까 정답 몇 번? 4번. 근데 희한하게 우리나라 사람들은 생략 진짜 잘하는데 잘 알아듣는 것 같아요. 진짜. 그렇죠? 왜냐면 엄마들이 특히 잘하는 것 같아요. 여러분들 배고플 때 집에 가면 뭐합니까? 모든 jut을 다 빼지고 목적 하나만 그것도 조사도생해서 밥! 이러죠. 엄마 잘 알아듣고 그래 배고프지? 얼른 씻고 와. 밥 차려줄게. 너 좋아하는 뭐도 차려놨다. 부연 설명까지 다 해줍니다. 대단하신 분들이에요. 근데 어릴 때는 더 대단해. 추론 능력이 대단하신 분이에요. 엄마들은. 꼬마가 유치원 때 와서 엄마! 하면 그래 배고프지? 얘기도 안 했는데 다 알잖아. 희한해. 근데 아빠한테 아빠 하면 왜? 아빠는 물어봐야 돼. 잘 몰라. 그러니까 여자들이 남자랑 얘기할 때 답답하다는 게 그거 왜 몰라? 정말 몰라요. 그러니까 저도 남자다 보니까 여자들이 아직 고등학교 또는 그 젊은 사람들의 대화 또는 우리 또래도 마찬가지고 아직도 이해 못하는 몇 가지가 있어요. 너 그거 알지? 응. 아무 얘기도 하는데 다 안 돼. 그거 어떻게 알지? 그래서 그런 말 많이 쓰더라고. 뭐 얘기하다가 이런저런 얘기다. 너도 알지? 응. 우리는 알고 싶은데 왜 그걸 몰라?
모르니까. 대단한 사람들이야. 자, 봅시다. 6번. 다음 글에서 설명한 선택 개념에 따를 때 관련 기준이 없는 겁니다. 선택이라는 말은 그 개념을 넓혀서 생각할 수가 있다. 언어는 그 언어를 사용하는 사람들의 계층에 따라, 그 사람들이 사는 지역에 따라 또는 시대에 따라 차이를 보이고 있다. 이것은 계층, 지역, 시대를 기준으로 하여 같은 대상을 나타내는 서로 다른 선택항이 존재하다는 거죠. 그러니까 아까도 얘기했지만 비슷한 거예요. 여기라는 말을 서울에서는 여기를 정확하게 얘기해 주는 거죠. 선택해서. 근데 전라도에서 여쪽 이런 식으로. 됐죠? 자, 그러면 기준 서울 봉사 같을진데 문수하오 외련 많은 시골 봉사 문복하오. 그러면 서울 사람들은 뭐라고 얘기하고요? 문수라고 얘기하고 또는 시골 봉사는 뭐 문복한다고 얘기하는데 뭐에 따라 달라지는 겁니까? 지역에 따라 다르게 사용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들 지역에 따라서 음식명도 달라지는 거죠. 똑같은 걸 놓고도. 부추를 뭐라고 하죠? 경기도 서울은 부추입니다. 전라도, 경상도 정거지, 제주도 새오리 이런 식으로 지역에 따라 다르는 겁니다. 됐죠? 두 번째 보시면 예전에는 주인을 찾아 예전 동그라미 치고 주인을 찾는 방식이 이리 오너라. 요즘엔 여보세요. 뭐에 따라 달라진 겁니까? 시대에 따라 달라진 겁니다. 근데 이리 오너라도 주인장 계시오 이런 것들도 뭐가 달라지냐면 지역에 따라도 다릅니다. 왜냐면 서울에서는 이리 오너라를 많이 씁니다. 왜일까요? 양반들이니까. 양반이니까 야 머슴놈 나와 이런 뜻이죠. 근데 시골에 가면 대체적으로 양반이 몇 명 없고 나머지는 전부 다 낮은 계층이잖아요. 그러니까 주인장 계시오 이런 식으로 물어보는 거예요. 예전에 조선시대에 보면. 됐죠? 그래서 왜냐하면 이리 오너라 하면 주인이 바로 나오는 경우가 없잖아요. 서울에서는. 누가 나옵니까? 쌀이비를 쓰다가 아이고 네네네 뉘시오 막 그러면 김대감 아이고 대감님 막 이러잖아요. 잘 어울린다고? 나 이래봬도 뼈대에 있는 자손이야. 물론 우리 선조 중에는 무슨 죄를 지어서 유배를 가셨지만 굉장히 높은 벼슬에 있었다라는 거. 뼈대는 있지만 뼈대가 있으나 본뼈대가 아니죠. 서자니까 나는. 우리 서자 계열이니까 홍길동. 엄밀하게 말하면 그래서 우리는 뭐라고 써주냐면 족보에 보면 이렇게 써집니다. 입도 몇 대선. 그러니까 원래 오씨가 군이 오씨인데 안동 밑에 보면 군이라는 동네가 있습니다. 양반 동네 옛날에. 경상도 쪽에서 다 해먹었잖아요 예전에. 그래서 이제 군이라는 양반이 어르신이 있었는데 지금은 하면 국무총리. 뭔 잘못을 하셨는지 제주도로 돌아오신 거야 유배로. 그래서 거기서 섬처녀를 건드려서 이제 우리가 파생이 된 거죠. 그래서 같은 족보에 옛날에 올리지 못하니까 입도 제주도에 들어온 지 이 사람이 일대가 된 거잖아. 왜냐면 섬처녀와 결혼해서 결혼이 아니라 하여튼 결혼은 아닙니다. 옛날에 유배 오면은 언젠간 떠날 수 있으니까 거기 있는 뭔가 사또들이 좀 잘 대접해줍니다. 역적대인 죽을 죄만 아니면. 왜냐면 지방에 있다 보니까 이 사람들이 계급이 높으면 중앙에 올라가면 불러줄 수 있잖아. 그러니까 뭐 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임금 눈에 갇히지 않는 범위 내에서 막 뭐 갖다 줘요. 갖다도 주고 술도 주고 뭐 기생도 가끔씩은 해주고 삼천녀도 연결도 시켜주고. 그래서 오씨가 시작된 거예요 제주도에서. 그러니까 제주도의 오씨는 그 사람부터 시작해서 입도 몇 대손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군이 오씨 원래 군인 사람 군이 오씨 몇 대손 하는데 우린 군이 오씨 입도 몇 대손 이런 식으로 나오는 거. 그러니까 이제 홍길동이 이제 아버지라 제대로 못 불렀겠죠 조선시대였으면. 왜 엄마가 계층이 낮으니까 얼마나 좋아. 나는 진짜 그때 태어났어야 돼. 맨날 술 먹고 저작거리에서 왁 하고 있으면 사또 가서 내 이놈 하면 우리 아버지가 누구예요? 막 가잖아. 그럼 망나니. 서자들이 그런 걸 많이 했잖아 원래. 어차피 벼슬에서도 못 갈 거. 얼마나 아름다운 삶이었을까. 그잖아. 아버지가 그래도 삼정승 이내 다 그 이상이니까 함부로 못 하잖아. 뭐 하고 딱 의금에 딱 끌려가면 아버지가 내 이놈 하면 아버지 막 울면서 제가 막 신사한테는 하면 불쌍한 녀석 동조 참판 막 이러면 그런 것들. 네 그럴 수 있다 이거지.
갑니다. 들어가면 줄 알았어. 아, 나 예전에 연극 했다니까. 아, 여기 잘한다니까. 자, 갑시다. 3번을 보시면 종이 동그라 이 종이 하는 순간 알 수 있겠죠. 종이 뭡니까? 계층을 나타내겠죠. 이거는 종이 진지를 고하거든 올리라 말고 드리라고. 종은 올린다 말고 드려야 되는 거고요. 숭늉을 먹으려 하거든 가져오라 하지 말고 진지하라 하여라. 이런 식으로. 그럼 종의 언어가 다르다는 얘기예요. 계층에 따라서 언어를 다르게 쓰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같은 밥이라 하더라도 우리는 밥, 양반은 진지, 임금은 수라 이렇게 되는 거죠. 이것도 계층 언어입니다. 4번이 정답인 거죠. 아무것도 없습니다. 7번 아이가 언어를 습득하게 되는 과정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겁니다. 어린아이의 언어 습득을 위해서는 지속적인 언어적 자극이 필요하다. 맞죠? 그래서 엄마들이 특히나가 맘맘맘하고 맘맘마 이렇게 하면은 애도 자연스럽게 따라하는 거죠. 특별한 학습이 필요 없는 겁니다. 두 번째, 어른들이 다른 사람과의 의사소통을 보여주거나 여러 말 소리의 기준을 제시해주는 것이 아이 언어 습득에 도움이 된다. 그래서 할머니한테 뭐 하면 할머니한테는 그렇게 말하면 안 되지 이런 식으로 많이 해주죠. 아이는 언어 습득에 필요한 유전적 요인을 가지고 태어난다. 이것도 맞습니다. 일부 있습니다. 분명히. 그런데 4번 언어 습득을 위해서는 후천적 요인보다 생물학적 특성과 같은 선천적 요인이 중요하다. 뭡니까? 사실은 선천적 요인, 후천적 요인 요즘에는 뭡니까? 둘 다 중요하다고는 보죠. 8번 문제로 넘어가셔서 다음 우리말에 대한 설명으로 거리가 먼 것. 한글은 음절 단위로 소리를 인식하고 발음하기 때문에 모아쓰기 방식을 택하고 있다. 맞죠? 분명히. 한글은 뭐가 기본입니까? 의문입니다. 자음 모음으로 만들어진 의문 문자죠. 그런데 쓸 때는 어떻게 써요? 모아쓰기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 원래 한글은 자음과 모음에서 치읓, 리을이라는 게 있지만 이거를 모아써서 철이라고 쓰지 치읓, 리을이라고 쓰진 않죠. 두 번째, 한글은 적은 수의 글자로 많은 소리를 표기할 수 있다. 몇 글자만 가지고요. 현대 국어에서는 자모음 모두 합쳐도 40개만 가지면 모든 걸 해결할 수가 있는 거죠. 세 번째, 우리는 말소리를 자음과 모음으로 구분하여 인식한다. 맞아요? 틀려요? 아닙니다. 여러분, 이게 문제예요. 인식은 소리는 하나의 덩어리로 인식하지 철하면 치읓, 리을 이렇게 인식하지 않잖아요. 그냥 철이라고 인식하잖아요. 이해돼야 한대요. 분명히 한글은 자음과 모음으로 나눠지는 소문자죠. 문자로는 나눠지지만 우리 인식할 때 사랑해라고 할 때 인식을 시오다, 리을라, 이응, 히읗, 에 했으니까 나를 사랑하나? 이렇게 하진 않죠. 그냥 사랑해라고 인식하는 거죠. 그래서 정답은 3번입니다. 4번 한글의 자음과 모음은 모두 계열적 특성이 있는 거 맞고요. 9번 보기를 참고할 때 괄호 안에 들어갈 말로 가장 적절한 것. 나는 얼마나 많은 이름을 알고 있는가. 그러나 그 이름은 내가 잊은 때 나는 무엇에 의하여 이 많은 것을 기억해야 될까? 모든 것은 그 자신의 이름을 가지지 않으면 아니 된다. 우리에게 있어서 그 이름을 안다는 것은 태반을 이해한다는 것을 의미하기 때문에 참으로 이름이란 지극히도 신성한 땡땡이다. 이름은 뭐가 되는 겁니까? 사람이 뭐 하는 거죠? 그 사람에게 이름을 붙여준다는 건 뭘 갖다 놓은 겁니까? 기호성을 갖다 놓은 거죠. 분명히. 그래서 정답은 몇 번이 된다? 3번이 되는 겁니다. 거기 보기 보니까 일종의 표시잖아요. 기호성이 된 겁니다. 기호 문자에는 뭐가 있죠? 우리는 글이 기호고 또 뭐도 있죠? 그림도 기호 문자입니다. 지도도 역시 기호 문자가 되는 거죠. 다. 그걸 보고 의미를 알 수 있으니까. 10번 문화가 반영된 한국어의 특징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 한국의 낙천적 성향의 영향으로 감각어가 발달되어 있다. 맞습니다. 그래서 우린 아까도 얘기했지만 노란색도 있지만 정말 예쁜 노란색을 우리 무슨 노란색이라 그러죠? 샛노랗다 그러죠. 노랗긴 노란데 오랫동안 해가지고 뭐 노란 방석을 샀다가 한 3년 안 지니까 어떻게 돼요? 이게 그렇죠. 누리끼리한 노란색이 된 거죠. 이게 누리끼리한 색이죠. 중국의 영향을 많이 받아 한자로 된 어휘들이 발달했다. 우리나라 말에 엄청난 게 한자어가 많이 있죠. 근데 한자어는 이미 바꾸기 어려운 건 안 바꿔도 됩니다. 우리가 스스로 했으니까. 그런데 뭐는 바꿔야 돼요? 일본식 언어는 다 바꿔야 되는 거죠. 강제에 의해서 만들어진 거니까. 할머니들은 아직 바꾸기가 나이들이 지금 바꾸시라면 안 되니까 할머니들은 굉장히 일본말을 많이 쓸 겁니다. 특히 군산 쪽에는 일본적 잔재가 굉장히 많이 남아있을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나라 3대 도시다 보니까 옛날에 일본 사람들 거기서 엄청 많이 살았고 일본인의 도시가 굉장히 많았던 거죠. 구도시들이. 그러다 보니 접산가옥도 그대로 남아있을 정도로 그러다 보니까 일본말을 좀 많이 쓸 거야 아마. 할머니가 쓰는 거 스매길이라고 해요? 아니면 손톱깎이라 그래요? 스매길입니다. 오봉이란 말 들어봤어요? 네? 오봉. 할머니들 보면 오봉. 가사 이런 말도 들어봤어요? 우산. 그러니까 일본식 말들이 어릴 때 들었기 때문에 그대로 쓰시는 경우들일 거야 아마. 응, 가세 이런 말도. 과위 이런 것들. 그다음에 아마 그 젓가락도 와라바시란 말도 많이 쓸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아직 많이. 오봉이 뭐냐면 쟁반. 제주도 할머니들도 많이 쓰시는 오봉. 이런 말들 많이 남아 있습니다. 그게. 자, 넘어갑시다. 세 번째, 우리는 이쪽 저쪽 여기저기와 같이 자신에게 가까운 대상을 먼저 표현하고자 하는 심리적 특성이 있다. 맞죠? 근데 정답 3번입니다. 왜일까요? 이건 문화가 반영된 한국어의 특징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거죠. 이건 뭡니까? 인간의 사고에 뭐가 영향을 줬다? 언어가 영향을 준 경우를 얘기한 겁니다. 그래서 정답은 3번이고요. 한국어는 험준한 산맥들로 인해 지역 간 교류가 없어 지역 방언이 발달했다. 아까도 그래서 얘기했지만 전라도와 경상도의 오리지널 할머니 할아버지들이 만나서 대화를 하면 굉장히 힘듭니다. 그래서 우리 그거를 약간 코믹하게 그려낸 영화도 있죠. 황산벌. 보셨어요? 망한 영화긴 하지만 TV에서 볼 거예요. 첩자들이 각자의 신라편과 백제편으로 들어갔죠. 근데 뭘 그대로 전하는데 뭔 말인지 모르죠. 아따 그 시기가 그 시기한테 그 시기 해야 돼 하니까 갔는데 경상도 사람들이 아따 가 나가 서로 몰라서 싸움을 못 하는 거. 이런 것도 첩자들도 뭔 소린지 몰라서 그래서 대책회의를 하죠 서로가. 근데 결론은 안 나는 것. 그러니까 그런 일들이 벌어질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조심하셔야 될 거는 일부 방언이 안 되지 모든 게 다 다른 언어는 아닙니다. 우리가 11번 다음 글을 참고할 때 가획의 원리의 의미로 가장 적절한 것. 가획의 원리. 여러분들 가획이 뭡니까? 획을 하나씩 더 그는 자음과 모음 중에 어디에 원리죠? 자음의 원리입니다. 획을 하나씩 더 그을 때마다 뭐가 생깁니까? 소리의 세기가 더 강해지는 거죠. 그쵸? 그런데 문제는 이체자라고 해서 분명히 획을 그을 때마다 소리가 어떻게 거세게 나야 되는데 이체자는 소리 내는 위치는 비슷하지만 뭐가 되지 않는다? 세지지 발음이 강하지 않는 걸 우리 이체자라고 하는 거죠. 자, 그랬을 때 가획의 원리에 해당해 만들어진 글자는 키읔, 디귿, 티읕, 피읕, 치읓, 치읓, 여린이의 히읗이 있다. 한편 이체자의 원리는 나머지 글자를 만듦에 있어서 가획의 의미가 없이 글자를 만든 방법을 뜻한다. 이체의 원리에 의해서 만들어진 글자에는 예디응, 리을, 반침이 있다. 예디응은 아음의 울림소리인데 아가 뭐죠? 아음이 뭡니까? 기본자 5개. 기본자 5개. 강, 너, 뭐, 서, 우리죠. 그래서 얘가 아, 설, 순, 치, 후, 음에 해당하는 거죠. 그럼 획을 더 가면 크가 되는데 예디응은 여기에 있다는 얘기죠. 아음에 있다는 얘기죠. 그러면 그 크 하면 어떻게 됩니까? 혀가 이렇게 목구멍을 막아야 되는데 아마 예디응도 이 소리와 비슷했을 텐데 거세지 않았다는 얘기예요. 우리 못합니다. 발음은. 해보라고 할 때는 할 수는 없고요. 그 목구멍 소리와 유사했기 때문에 목구멍 소리 기본자인 뭐에다가 동그라미에 획을 더해서 만든 것이다. 그러나 이렇게 만들어진 예디응은 소리가 가액의 의미가 없지 않기 때문에 이체자가 된다. 그리고 리을은 글자 형태상 니은에 이거죠. 리을은 어디 옵니까? 여기 오는 거죠. 르 하면은 혀가 위를 때려서 하는데 르 하면은 뭐가 되죠? 위를 때리면서 뒤로 이렇게 웨이브를 쳐버리는 거죠. 그 모양을 본다. 르 이러면 르 이랬을 때는. 근데 이게 시키면 또 가운데서 되는데요. 막 이러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건 장애예요. 일부러 하지 마세요. 일부러 하지 마세요. 꼭 나는 그거 아닌데요 하는 사람들이 있어서. 자, 그리고 리을은 글자 형태인 니은에 3번의 가액을 한 형태이지만 니은보다 소리가 열이기 때문에 가액의 원리가 없는 거죠. 왜? 여기로 갈수록 뭐가 돼야 되는데 여기로 갈수록 디귿, 티읕에서 소리가 강해지는데 여기는 얘보다 강하지가 않죠.
그러니까 이체가 뭐가 아니다? 과획이 아니란 얘기야. 그러니까 그래서 이체자다 이겁니다. 단지 여기 가획의 이체자는 뭐가 된다? 위치가 소리내는 부분이 얘랑과 비슷하다는 얘기예요. 얘는 얘랑과 비슷하다는 얘기예요. 다시 또 보면 마지막으로는 반치음은 글자 형태상 시옷을 한 번 가획한 형태에 있네. 시옷보다 소리가 열이기 때문에 가획의 의미가 없어서 이체자가 된 거죠. 그래서 반치음은 여기 있다는 얘기예요. 시옷에다가 획을 그으면 뭐가 됩니까? 스즈츠 점점 강해지고 있는데 뭐만 얘는 아마 여기서 시작은 했지만 이런 소리가 안 났을 거란 얘기예요. 가획의 원리에서 벗어났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체자 가장 적절한 겁니다. 글자와의 쓰임이 유사한 글자 아니죠. 유사한 글자를 만드는 게 아닙니다. 두 번째 기본 글자와 이체자의 중간 형태 아니죠. 이체자의 중간 형태가 아니라 그랬죠. 소리가 중간이 되면 여기 어딘가에 있어야 되는 거지. 그건 아니고요. 세 번째 기본 글자를 설정한 후에 기본 글자가 있었죠. 분명히 기본 글자 다음에 이렇게 나왔으니까 아까 얘는 기본 글자 시옷 뒤에 뭐가 오는데 하나를 더 획을 그한 것 같지만 뭐가 달라서 소리가 거세지 않기 때문에 뭐가 아니다? 가획의 원리에서 벗어났다 그랬죠. 그래서 이체자다 그랬죠. 그럼 기본 원리에 이렇게 된 거잖아요. 니은은 뭐라고 했습니까? 니은에다가 뭘 했다? 3번이 됐다라는 얘기죠. 분명히. 그럼 니은이라는 기본자에 3번을 했지만 소리가 뭐가 안 나니까 거세지지 않기 때문에 뭐가 아니다? 가획의 원리에서 벗어났다. 얘는 뭐래요? 목구멍에다가 획을 하나 더 그었지만 목구멍을 막는 소리니까 획을 하나 더 그었지만 뭐가 거세지지 않기 때문에 뭐가 다 무슨 원리가 아니다? 가획의 원리에서 벗어났다라고 얘기한 거죠. 그렇게 본다라면 기본 글자를 설정한 후에 같은 계열의 글자를 만드는 같은 계열 뭐가 계열입니까? 소리의 계열이 같습니다. 그래서 여기는 무슨 거다? 여기를 변별적 자질이라 그래요. 변별 빼고 왜 변별적이니? 자질 문자라 그럽니다. 성질이 같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디귿과 유사한 자질을 갖고 있는 게 누군가요? 니은, 티읕이 되는 거죠. 먼저 됐죠? 넓게 보면은 얘도 되지만 요 안에서 되는 겁니다. 그러면 시옷의 자질이 있는 건 뭘까요? 지읒과 치읒이 되는 겁니다. 이게 자질입니다. 성질이 비슷한 거. 정답은 3번입니다. 4번 기본 글자에서 울림소리로 나는 소리를 제외한 소리의 글자 울림소리 다 알 수가 없는 거죠. 이건 울림소리 안 울림소리예요. 안 울림소리도 막 걸려있는 거죠. 그래서 틀린 겁니다. 12번 다음 중 사회방언의 사례로 적절하지 않은 것. 사회방언이 뭡니까 여러분들? 사회방언의 종류는 뭐가 있죠? 우리는 방언의 종류는 일단 무슨 방언가? 지역방언하고 무슨 방언이 있다? 사회방언이 있는 거죠. 지역방언이라는 거는 여러분 잘 알듯이 경기도, 전라도, 충청도, 제주도 나누는 거죠. 사회방언은 뭐가 있습니까? 시대, 계층, 또 직업, 성별, 세대에 따라서 다 달라지는 거죠. 그래서 할머니들이 또는 할아버지들이 얘기하는 우리가 못 듣는 건 무슨 방언? 시대방언. 왜? 그 시대에는 썼지만 지금은 안 쓰고 있으니까. 남자와 여자가 말투가 다른 거는 성별방언. 그렇잖아요. 여자들끼리 놀 때 뭐라고 합니까? 뭐 친구들끼리 까르르 웃다가 아 왜? 이런 말 하죠. 남자들은 웃다가 막 웃다가 왜? 이래요. 그거 벌써 재수 없잖아. 남자들은 아이씨 이러잖아요. 물론 여자들도 요즘 입이 거칠어져서 그렇게는 하지만 놀랬을 때도 좀 다른 언어를 쓰죠. 아니 누가 뒤에서 밤에 겁을 내서 겁을 주면 여자들은 어떤 소리를 내요? 엄마? 이러지 않아요? 엄마야? 이러지 않아요? 저희는 엄마. 엄마? 엄마. 나 여기서 어머라는 소리 처음 봤어. 그게 지역방언이니까. 그러니까 어쨌든 엄마 이러든 엄마 이러든 보통 엄마라 이렇게 하잖아요. 남자들은 깜짝 놀라면 아이씨 이러잖아요. 그러니까 다르게 쓰이고 있는 단어들이 있다는 얘기입니다. 어떤 곳에서 모든 게 다른 게 아니라 그런 것들을 성별방언이라고 하는 겁니다. 자 가봅시다. 적절해야 되는 것 궁중에서
임금에게 올리던 밥은 수라. 임금의 대변은 매화. 보통은 뭐라고 합니까? 똥. 양반은 대변, 임금은 매화. 됐죠? 뭐에 따라 달라지는 거죠? 계층이죠. 사회방언 중에서 계층에 따라 다른 것. 그래서 임금의 똥은 매화라서 매화틀이라고 하는 겁니다. 매화틀을 아침에 배 아프다 그러면은 그 사람이 갖고 와서 이제 임금 밑에다가 이렇게 되면 임금이 그 자리에서 볼일을 보시는 거죠. 그럼 아침 소변, 아침 대변을 맛보는 사람이 있습니다. 왜 날 봐? 나는 아니고. 그러면 이걸 보고 짜다, 오줌이 뭐 짜다, 변이 모르다 하면은 이제 어이한테 얘기해가지고 임금의 건강 상태를 체크하는 거예요, 직접. 왜 그거 있잖아. 그 궁녀들도 임금이 밥 다 먹어버리면 그날 굶는 거잖아. 수락관 궁녀들은 밥을 만들잖아요. 임금 밥은 두 번 다시 올리지 않습니다. 임금이 먹는 밥은 그러니까 밥을 해서 이렇게 올리잖아. 그럼 또 밥도 여러 번 드시잖아. 이렇게 올렸는데 임금님이 배고파서 그걸 다 먹어버리면 굶는 거야. 수락관 궁녀들은 임금이 먹고 남은 걸 치우면서 그걸 먹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많이 하는 거. 맞아. 원래 임금이 많아. 그거 나눠 먹는 거야. 그러니까 그 음식을 버리진 않습니다. 임금이 먹던 거를 그 수락관 궁녀들이 먹는 거야. 그 물론 다른 것도 먹지. 근데 그 임금이 먹던 음식 얼마나 좋은 거야. 이걸 나눠서 먹는 겁니다. 아유, 다 굶는다는 건 좀 과장된 거고 먹긴 먹는데 그 수락관 궁녀들에게 맛있는 게 아니라 기본적인 걸 줄 거 아니야. 근데 임금한테는 고기도 최고의 육고기가 올라갔을 거고 국도 최고의 국이 올라갔을 거고 다 그런 거잖아. 그런 걸로 오면 나눠 먹는 거. 자, 그 다음에 또 볼까요? 옷감을 자르는 기구인 가위를 어느 곳에선 가세, 이거 나왔죠 지금. 가세 이건 뭡니까? 지역방언입니다. 3번 의사들이 수술할 때 쓰는 작고 예리한 칼을 메스, 이건 뭡니까? 계층이 되는 거죠. 계층에 따라서. 4번 요즘 학생들은 자신의 선생님을 쌤이라고 얘기한다, 이건 뭘까요? 시대방언입니다. 옛날에 선생님인데 지금은 쌤이 된 거니까 요즘 학생들, 그러니까 나머지는 몇 번을 빼고는 2번은 지역방언이 되는 거죠. 어디에서 쓰는 단어? 전라도, 불러서 먹는 거예요? 제주도도 씁니다. 우리 할머니도 살아생전에는 가세 그랬거든요. 가세. 그래서 저도 어릴 때 가세라고 했습니다. 근데 이게 어느 날 보니까 가세가 아니었던 거지. 너무나 당연하게 가세라고 알았던 걸 가세가 아니었던 거지. 그러니까 어릴 때부터 환경 영향론이라고 환경에 의해서 그렇게 들으면 이게 표준어처럼 들리는 거야. 다른 사람이 말을 못 알아듣는 게 어색해. 왜 이걸 모를까? 이런 식으로. 그치? 3번 갑니다. 다음을 참고할 때 한국어를 배우는 미국인이 그 의미를 해석하기 어려운 것 그랬습니다. 영어에는 파열음의 울림소리와 안울림소리 대립이 있지만 예사소리, 된소리, 거센소리 대립은 없다. 이게 한국어의 특징이죠. 한국어의 특징 뭐다? 파열음의 무슨 체계? 삼중체계. 그래서 영어는 F하고 우리는 뭘 구분 못해요? F하고 뭘 구분 못해요? F냐 이거 우리는 해도 외국 사람들은 구분하지만 우리는 다 똑같이 이렇게 하잖아요. 근데 우리는 삼중체계로서 뭐가 되는 겁니까? 예사소리, 거센소리, 된소리, 거센소리가 있어서 공, 꽁, 콩 이러죠. 그럼 우리 공하면 뭐 축구공? 무슨 공? 꽁하면은 왜 때리려 그래? 이러고 콩하면은 어디 갔다 왔니? 콩만 먹을까? 이러죠. 외국인 시키면 컹컹컹 개소리치 컹컹컹 이러죠. 그러니까 그걸 지금 얘기한 겁니다. 우리말에는 파열음의 울림소리와 안울림소리 대립이 없고, 그쵸? 자음은 다 뭐니까요? 마누라야 네 개를 빼고는 다 뭐니까? 안울림소리니까. 예사소리와 된소리, 거센소리 대립이 있다. 그러면 다음을 참고할 때 한국어를 배우는 미국인의 의미를 이해하기 어려운 겁니다. 너무 짜게 혹은 너무 차게 먹는 것은 좋지 않아. 이건 뭘까요? 여러분들 짜게 하고 차게니까 뭐가 나와버린 겁니까? 삼중체계가 나온 거죠. 이거는 왜냐면 예사소리가 기본이니까. 없다 하더라도 삼중체계니까 외국인은 이해할까요? 못할까요? 못해요. 왜? 삼중체계는 어디의 특징이니까? 우리 국어의 특징이니까. 정답 1번입니다. 다른 건 문제 없죠? 14번 갑니다. 다음 중 인간의 사고가 언어에 영향을 주는 경우에 해당하는 것. 아까도 이거 문제 나왔던 거죠. 우리는 이쪽 저쪽과 같이 자신과 가까운 쪽을 먼저 표현한다. 1번은 뭐죠? 언어가 뭐에 준 것? 사고에 영향을 준 것.
그럼 3번은요. 언어가 어디에? 사고에 영향을 준 거고요. 4번은 누가? 문화가 언어에 영향을 준 경우가 되겠죠. 15번 다음 언어와 사고와의 관계에서 사고에 언어가 영향을 주는 경우를 해당하는 겁니다. 1번은 뭘까요? 혜정이는 남자친구에게 좋아한다는 마음을 전하려는데 말로 표현할 수가 없다. 그럼 인간의 사고가 뭐에 영향을 주는 겁니까? 언어에 영향을 주는 거죠. 2번 색종이의 색을 구별할 때 흔히 사용하는 색채 어휘에 해당하는 색을 가장 먼저 골라내는 게 바로 정답입니다. 3번 이쪽 저쪽 여기저기도 마찬가지로 사고가 언어에 영향을 준 거고요. 4번도 마찬가지입니다. 16번 다음 글의 밑줄친 부분을 대체하기에 적절하지 않은 것은 그랬습니다. 고요와 한자의 유의어 쌍을 쌍이 많다 보니 우리 언어 현실에서 간혹 이 유의어 쌍을 동의어로 착각하고 사용하는 경향이 있다. 그러나 어떤 언어에도 동의어의 수요는 그렇게 많지 않으며 우리말에서 고요와 한자의 계통이 대응 관계 역시 동의어의 관계에는 드물다고 할 수 있다. 예컨대 목숨과 생명은 언뜻 같은 말처럼 보이지만 그의 작품은 생명이 길다라고 말할 수 있어도 그의 작품이 목숨이 길다라고 말할 수는 없다라고 얘기했습니다. 이랬을 때 밑줄친 부분을 대체하기에 적절하지 않은 겁니다. 눈에 잘 보이지 않는다라고 말할 수는 있어도 안구가 잘 보이진 않는다. 맞죠 이거는. 눈 안구? 형과 나는 손발이 잘 맞는다라고는 얘기할 수 있지만 형과 나는 수족이 잘 맞는다. 안 되죠. 우리는 피를 나눈 사이라고 말할 수는 있지만 우리는 혈액을 나눈 사이다. 안 됩니다. 4번 그는 일의 즐거움을 아는 사람이다 라고 말할 수는 있어도 그는 노동의 즐거움을 아는 사람이다 라고 말할 수는 없다. 자, 일과 노동은 뭐 해도 됩니까? 바꿔서도 뭐가 되죠? 의미가 바뀌지 않죠. 의미가 바뀌지 않는 거죠. 그러니까 그냥 써도 상관이 없습니다. 정답은 4번이고요. 17번 다음 글을 통해 알 수 있는 한글의 장점입니다. 여러분 이거 빠르게 봐야 돼요. 한글은 우리가 킹세종 오빠가 만들 때 뭡니까? 과학적이면서 실용적이면서도 뭐였습니까? 한글의 특징 중에 하나가 적은 걸 가지고 모든 걸 표현할 수 있다는 얘기죠. 사실은 기본자가 몇 개밖에 없어요. 우리는 8개밖에 없습니다. 원래는 자음의 기본자 강, 넘어, 서, 울 5개, 모음의 기본자 천지, 인 이것만 가지고 세상의 모든 것들을 발음할 수 있게 만든 거죠. 그러면 한글은 다른 언어 글자보다 뛰어난 표음 능력을 지닌 글자이다. 한글은 초성 19, 중성 21, 종성 27의 67자로 서로 조합되게 됐다. 받침이 있는 글자가 모두 합하여면 몇 글자? 11,172자라는 엄청난 수의 음절을 만들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그랬을 때 한글의 장점은 뭡니까? 적은 숫자를 가지고 많은 것을 만들어낼 수 있다는 얘기죠. 그럼 정답은 1번입니다. 그 중국이 컴퓨터 치기가 어렵다 그래도 글자 하나하나 자체가 뭐니까 의미를 담고 있으니까 우리는 여기서 손가락 10개 가지고 따따딱 하면 해결이 되잖아요. 야요, 어요, 오요, 각 다 하는데 중국은 좀 어렵다 그러더라고요. 피곤하긴 할 거야 걔네도. 글자를 만들려면 물수변에다가 뭘 찾아야 되고 이런 것들. 난 안 해봐서 모르겠는데 어렵지 않을까? 여러분들은 킹세종 오빠한테 굉장히 고맙다고 얘기해야 됩니다. 어제가 무슨 날입니까? 스승의 날이었죠. 그러니까 킹세종 오빠한테 고맙다고 얘기해야 돼요. 스승의 날의 어원이 원래 세종대왕의 생일입니다. 아 진짜 몰랐던 거야? 무식한. 우리가 한글을 쓰고 우리 민족의 가장 큰 스승이란 뜻이에요. 그래서 세종의 생일이 5월 15일입니다. 그래서 그날을 스승의 날로 정한 겁니다. 궁금하지 않아요? 스승의 날인데 왜 스승의 날이 5월 15일일까? 18번만 궁금해 합시다. 여러분들은 시험에 안 나오니까 궁금 안 하잖아. 18번을 궁금해 하자고요. 18번 추상이란 서로 다른 개별적이고 구체적인 대상으로부터 공통적 요소를 뽑아 일반적인 것으로 파악하는 것이다. 다음 중 추상화 과정을 거치지 않는 것은 뭡니까? 1번이죠. 추상 알죠 여러분들? 구체적인 것들이 모여서 추상적 개념을 갖고 있는 거죠.
그래서 꽃하면 추상적이에요, 구체적이에요? 추상적. 꽃 안에는 뭐가 있습니까? 장미, 튤립, 뭐 백합 이런 것들이 있겠죠. 독도는 큰 독도, 작은 독도 이런 게 아니죠. 그러니까 독도는 하나의 그냥 지칭이니까. 정답은 또 여기서 섬, 독도, 제주도 이러지 말고 19번 다음 국어의 특징이 아닌 것. 문장을 구성하고 있는 요소들의 자리 바꿈이 가능하다. 맞아요, 틀려요? 맞죠? 두 번째, 감각어가 발달한 거 맞죠? 정서적 유사성 맞습니다. 비유적인 표현도 있고요. 세 번째, 친족 관계를 나타내는 어휘가 발달했고 굉장히 많이 발달했죠. 그러니까 외국인이 힘들어하는 것 중에 하나가 이겁니다. 걔들은 자기들의 뭘 부릅니까? 이름만 부르죠. 위아래 구분 없이 탐, 제인 막 이런데 우리는 큰아버님, 작은아버님, 아버님이 막 위아래로 다 있고 또 뭐 동서, 제부, 질부 아유 뭐가 이렇게 헷갈려. 그에 따라 성의 구별이 있다. 아하, 뒤에 우리는 성의 구별이 없습니다. 정답은 3번이고요. 파열음 계열의 자음이 삼중체계에 이른다. 맞습니다. 20번 다음 문법적 사실을 설명하는 것 중에서 잘못된 것은 우리나라의 총 음운수는 지금 40개 맞죠? 자음 몇 개? 19개, 모음 몇 개? 21. 총 40개 맞습니다. 2번 자모의 명칭과 순서를 제시한 책은 훈몽자회이다. 맞아요, 틀려요? 맞습니다. 근데 훈몽자회 좀 알아두셔야 될 게 현대와 완전히 같은 건 아니죠. 지금 비슷한 체계를 갖고 있는 겁니다. 사고가 언어에 영향을 줄 수는 있어도 언어가 사고에 영향을 미치지 못한다. 뭔 소리야? 우리 아까도 언어가 사고에 주는지, 사고가 언어에 영향을 주는지, 문화가 또 언어에 영향을 주는지 여러 가지가 있었던 거죠. 정답은 3번이고요. 닷소리가 뭐죠? 자음이죠. 닷소리는 공기가 목청을 통과해 목 안이나 입 안에서 장애를 내며 뭐한다? 내는 소리다. 그래서 장애를 낸다. 자음 맞습니다. 됐죠? 자, 이렇게 해서 20번 같이 끝냈고요. 문학을 해야 되는데 시간이 애매하네요. 그럼 다음 시간에 문학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됐죠? 오늘 고생하셨고 다음 시간에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고생하셨어요. 감사합니다.